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장이 쓰신 전사 불가능 장영수 작가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사막의 여우라고 불렸죠. 그 아주 천재적인 기갑전의 명수입니다. 아주 대가죠. 롬멜 장군이 그 사막의 여우라면 이순신 장군님은 바다의 여우라 불려도 부족할 것이 없다. 장 작가는 판단하고요. 처칠 수상이 이런 말을 해도 된다면 롬멜 장군은 정말 위대한 장군이다 발언했고요. 이순신 장군님을 도고헤이아츠로 제독이 전쟁에 신이 있다면 이순신 단 한 사람뿐이다 라고 발언했다면 롬멜 장군이 싸워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다가 물론 나중에는 이제 히틀러에 대한 암살 모의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서 처형되지만 히틀러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님이 그 롬멜 장군이 전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이순신 장군님도 싸워서 승승장구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선조 이현희가 빚고이고 사납고 시기심 많고 의심 많은 그 군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전쟁을 예측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두뇌에는 선조 이현희의 행동이 이미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 이제 장 작가가 오늘 제목은 사막의 여우 롬멜 전사 불가능, 바다의 여우 이순신 전사 불가능으로 정했고요. 롬멜 장군이 그 전투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말씀드리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국군이 맞서 싸우는 영국군이 상상을 못하는, 예상이 불가능한 측면을 파고들고 후방으로 이동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접근을 안 합니다. 왜? 독일군도 피해를 보니까요. 똑같은 의미에서 이순신 장군님도 용량대첩 133척의 10만 대군이 도사리고 있는 그 전방으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 손자병법에도 적군을 격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군이 먼저 생존해야 된다 나오고요. 무병칠서 모든 병법체계에 우선 그 아군의 생존을 도모하라고 나옵니다. 병법책마다. 그렇다면 13척 2,000명의 병력을 우선 이순신 장군님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접전을 할 수가 없고 백병전, 등선육박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 작가가 말씀드리는 것은 롬멜이 적군이 예상 못하는 것을 측면을 돌파해 들어가고 막 후방을 박살냈습니다. 그러면 전방에서 잔뜩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후방을 돌아봐야죠. 후방을 돌아보면 우리한테 석유를 갖다 줘야 되고 보급을 갖다 줘야 될 부하들이 다 그냥 풍비박산 나서 포로가 되고 전사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면 그 뒤로 또 더 후방으로 또 롬멜의 군대가 신속한 기동전을 전개합니다. 앞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영국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장 작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순신 장군님이 잔뜩 기다리고 있고 대기되어 있는 133척 10만의 대함대 앞에서 정면 대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조선의 제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10만 대군 133척의 일본군을 격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3척 판국선, 조선을 탈탈 털어도 이제 마지막 남은 13척이 조선의 전부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재명 대통령님, 아울러 우리 정보기관 직원분들도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답이 나옵니다. 손자 선생이 싸우지 않고 승리해라. 그 말의 의미가 우리나라 장수가 소서행장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선조 이현희가 말할 때는 소서행장의 말에 그럴듯하거든요. 이익이 묻어있고 우리가 그래? 우리 조선 막강한 수군이 가서 가등청정만 바다에서 박살내서 아주 그냥 경멸하면은 정유재라는 없어? 그러나 가장 말도 안 되는 게요. 가등청정이 설령
조선 수군에 의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정유재라는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통치권자인 풍신 수길이의 결정인데 그걸 뭐 소서행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전투를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작가가 애써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순신 장군님이 열세척으로 10만 대군을 막아서 18,466명의 일본군을 전사시키고 31척 침몰시키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85척, 그러니까 처음에 42척이 됐다가 85척까지 대포와 막 이런 걸 다 장착한 군함을 6.5배를 만들어 놓고 이제 풍신수길이가 철수하라고 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님이나 명나라나 조선의 국왕이나 선조 이현이가 니네 철수해라 그런 게 아니라 명량대첩의 전투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고 일본 역사 중에 가장 치욕적인 결과다. 이 전투 결과가 열세척에게 그래 10만이 달려들어서 18,466명이 전사한다는 게 가장 치욕적인 패배니까 잘못됐다. 조선의 출병에 있는 병사들 철수하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종결 지어라. 일본의 역사 기록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돌아가면 끝나는데 돌아가는 적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고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귀사물알, 궁구물박. 이순신 장군님이 병법의 달인이고 병법의 도사인데 마찬가지로 장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사막의 여우 롬멜을 히틀러라는 좀 바보 자식이 좀 똑똑해서 끝까지 히틀러가 롬멜의 군대를 지원을 해서요 북아프리카 그 사막전을 아주 신속한 기동전으로 박살내고 있는 영국군을 그를 끝까지 밀어주고 소련을 침공하는 것을 좀 1년 정도 미루었다면 아마 영국 손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서부터 모든 것이 다 독일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요. 보급이 뒷받침되는 롬멜은 당할 장군이 없습니다. 당할 어떤 국가도 없고요. 보급이 안 되니까 끝끝내 이제 몽고멜이나 이런 허접한 장수들에게도 롬멜이라는 그 천재적인 장수가 패전을 하고 이제 패전의 몽해를 뒤집어 쓰는 것이지만 사실상 북아프리카의 독일군을 정지시킨 것은 바로 히틀러였다. 장 작가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전쟁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군 관계자들이라든가 좀 군사적인 어떤 안목이 있으신 분들은 장 작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히틀러가 1년만 모든 아주 그냥 지원을 아끼지 않고 롬멜에게 군대도 더 보내주고 보급품도 더 충실하게 주면서 영국을 네가 완전히 북아프리카에서 몰아내고 이집트를 점령해라 라고 했다면 롬멜은 500명의 병력으로 이탈리아 산악전에서 500명의 병력으로 9,000명을 항복시키는 천재적인 아주 전술의 달인이자 전술의 천재입니다. 기갑전에도 정말이지 천재지만 그 마타조르산 전투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롬멜이 전사가 가능합니까? 500명으로 9,000명을 포로로 만드는 명장 롬멜이 전사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듯이 열세척의 판옥선으로 10만을 막아서 18,466명의 왜적을 전사시키고 조선수군 34명 전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수군의 판옥선 13척은 침몰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본군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속도가 판옥선의 속도가 빠르고요. 또 조선수군의 대포가 장거리 대포입니다. 장거리 대포를 꽝꽝 쏘고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후퇴기동 쏘고 도망가고를 울들목에서 목포 북쪽의 당사도까지 꾸준히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랬을 때 일본군이 대책이 있습니까? 조선수군을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무경칠서라는 병법책에서 말하는 10배의 병력을 가지고 가서 이끌고 가서 적을 포위해서 선멸하라 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본군이
명량해전을 준비했다. 장작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10만 대군이랄지라도 133척의 대형 군함일